시장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에서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사고. 시장님은 각종 행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특히 안행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착잡하게 지켜봤을 건데,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주체가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주체가 없을 때 나서야 되는 게 정부 아닌가, 자치단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답이 제대로 된 정답은 뭔지. 이제 사건, 사고, 재난 이런 문제는 그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사실 그 재난의 정도, 사고의 크기가 클수록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또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에서 안 해온 적은 없어요. 다 해와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그 매뉴얼을 쭉 작성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은 법령에 정하기도 하고 지침상에 정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점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정하기도 해요. 제가 안전행정부 장관을 할 때 최초로 전 부처 차관급 청장 단위 차장 해가지고 안전정책 조정회의를 저는 매달 했습니다. 한 번도 고르지 않고. 그러면서 전 부처요. 그래서 장관이 직접 주재를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을 제가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이 안전 문제는 사실상 뭐 우리가 그 사회의 발전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지만 안전은 그 대전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연 재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얘기겠지만은 이 불가피한 일도 많이 발생해 왔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죠. 그러나 그 또한 또 되돌아서 보면은 이걸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도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얘기되는 부분이 이거 주체는 있었지는 않았죠. 뭐 다른 것 같으면 행사나 축제나 뭐 주체가 있지는 않죠. 이거는 또 하나는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매뉴얼은 또 역시 그렇게 정비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런 문제가 아니면 그냥 모르고 계속 그냥 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다중 집합을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할로윈 축제가 뭐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됐지만 계속 있어왔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큰 대형 이제 사고가 참사가 생겨지면은 여기에 대해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다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법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법에 과연 무슨 기준이 있었느냐, 그거에 법령에 위배했느냐, 어떤 매뉴얼의 적용에 이행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갖고 따질 수는 이거는 다분히 그 법적 행정적인 차원의 문제고 이런 대형 어떤 안전 문제에서 사고가 생기면은 그런 차원의 문제 이전의 단계로다가 이 문제를 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거는 매뉴얼이 일반 그 각종 재난 사고를 규정한 매뉴얼이 이런 아주 정교한 사실상 관계라면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헌법이다. 헌법이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이제 지도자급 정치인들 여기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거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헌법 정신이고 헌법 가치고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일반론적인 매뉴얼 그것이
매뉴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뭐 이 일에 대해서 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은 공직자는 이런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 그리고 결과론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은 헌법에 있다.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각오를 해야만이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구체적인 매뉴얼도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정해나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인천시에서 이번 주에 예. 우리가 재난안전 종합대책회의를 또 자체적으로 합니다. 예. 각 유관기가. 그리고 저는 이미 이런 다중집합 장소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여러 군데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이 공직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그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비하고 또 필요한 미래의 그 매뉴얼이 됐던 안전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고 또 계속적으로 점검 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사전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랑한 게 119 시스템, 112, 서울에도 그 다산센터 자랑하는 것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119 우리나라 세계적인 정말 자랑거리거든요. 예. 119도 그렇고 우리가 뭐 정보 이런 그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경보 재난 문자도 이번에 시스템이라든가 작동을 제대로 하네. 뭐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예요. CCTV 우리가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인천시도 그렇지만은 재난안전 통합관제센터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시간으로 다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예.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온 국민이 트라우마 상태. 예. 참 이건 어떻게 세월호의 아픔도 겪었었는데. 우선은 이제 빨리 이 수습이 이거는 이제 조금 수습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게 침몰해하고 그 다음에 구조 군안에 이르기까지 진짜 엄청난 그 우리 국민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진행형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형 사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일단 뭐 지금 구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봉화 탄광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는 사실은 더 이상 진행형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구조 군안의 이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짧은 세인데 다만 이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국민적 트라우마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치유를 하고 사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의 이 정신적 트라우마도 해소시켜 나가야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이것이 뭐 과도한 뭐 정쟁으로 흐르는 데가 이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은데 다만 분명한 건 이런 차제에 이런 재난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더욱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미처 이런 부분에 생각지 못했던 이런 주체가 없다든가 또 다중집합 장소에 대한 매뉴얼이 없었다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제어 통제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깊게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빚을 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어린 나이에 네. 그 이번에 참 예. 안타까운 게 저도 여기 인천에 이제 뭐그 추도식도 가고 빈소도 가보고 다 하면서 참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 그리고 또 외국인 이런 분들에게 한없이 그냥 그 미안하고